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휴가들 다 다녀오셨나요? 휴가 시즌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조금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동산 주간 한 뉴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 이번 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한번 볼까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크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 급격하게 하락할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완화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안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국토연구원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했다라는 것과, 또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랑 막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금리를 계속 낮췄었잖아요. 돈이 막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가, 보유하고 팔 때 세금을 막 올렸던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잡았던 것, 대출 또 많이 받지 못하게 한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을 급격하게 내리게끔 자극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뭐 세금 이런 거 다 정상화하고, 대출도 좀 더 풀어주고,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뭐 이러면서 경착륙을 일으켰던 원인을 제거하면서 대응을 해왔다라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을 하지 않았다, 거의 연착륙에 이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난 큰 변화가 주택의 가격이랑 거래량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2021년도 여름께 피크를 찍고 22년도부터 이렇게 꺾기 시작했잖아요. 그 22년도 말에 10년 내 최대 하락폭인 한 2%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 자료 현재 0.08%니까 거의 이제는 다 빠졌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 5.6%나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2023년 1월부터는 하락폭이 줄어서 지금은 6월달 현재 마이너스 0.2% 정도 전세 가격이 많이 회복을 했고, 특히나 이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부터는 상승 전환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죠. 완화책과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경착륙이 멈추고 주택의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좀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되는, 가계대출이 또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반적인 심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심리 지수 같은 걸 보면은 2022년도 12월 달이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라든가 주택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복이 됐다. 결국은 이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은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은 좀 정신없고 몰랐다고 그래도 요 그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이 벌집 순환 모형 기준으로 4국면, 5국면 그 정도 상태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림상에 보시면은 2019년도 10월 달 이때부터 해서 21년도 여름께까지 사실 거래도 많고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쭉 침체에 들어가서 침체 기계에 들어갔고 가격도 내리고 거래도 줄었다가 지금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죠. 이 모형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불황을 지나서 호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내부 요인을 분석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외부적으로 중국의 문제가 있고 미국의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 같은 이런 회사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부도가 난다라는 거죠. 중국은 금리도 인하를 했고 많은 대책을 지금 대응책을 내고 있잖아요. 애는 쓰겠지만 글로벌하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의 상태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지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신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때도 됐는데 아직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또 발언을 강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경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뭐예요? 반도체 경기와 중국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거리고 그쪽의 내수 시장 너무 안 좋아지면 우리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이 되겠지만 이것을 받쳐 올릴 만한 그런 환경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 환경이 되게 나쁘다. 그러면 아까 그 벌집 모형에서 횡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부의 뭐 대책 평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어떤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은 뉴스를 가지고 한번 이 시장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